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4명이 어제 강원도를 찾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 초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토론회라 강원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합동 토론회장 앞은 후보 간 새몰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토론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벌이는 5번째이자 비수도권에서 하는 마지막 토론에서인지 후보들의 입심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내 후보는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지역 공약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를 의료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밀 의료 산업의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법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또 민간 시민들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보육, 병원 시설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경제 협력을 북한을 빼고 한국과 러시아가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책이나 경쟁 후보의 공약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 좌파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말하자면 학력 하향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난한 집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거든요. 전국의 지방이 골다공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금, 인재, 유망한 산업 다 빠져나가죠. 여기에 큰 이유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일단 비핵화가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을 개방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마지막 합동 토론에 이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합쳐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일대의 지번 경계를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인제군이 대청봉 표지석 부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고 중청 대피소도 인제 소재지라며 직권으로 정정했는데요. 속초시와 양양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지적 경계선 불일치로 소유권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대청봉 일대. 이번 논쟁은 인제군이 지적 경계선을 직권으로 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발견한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 경계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청봉을 중심으로 경계가 불분명해 16,000제곱미터의 간극이 발생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건축 행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군이 국유림 경계도를 바탕으로 지적 정리한 결과 대청봉 비석 부근의 꺾어진 경계선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속초와 양양과 접해 있던 대청봉은 인제까지 3개 시군과 접해 있는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선을 따라 중청 대피소도 인제군 소재지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협의 없는 직권 정정은 무효라며 인제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원상회복하라. 지금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다라는 것이 저희 분의 입장이에요. 강원도와 속초시도 국유림 경계도는 참고 자료일 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는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3개 시군 토지 소유자가 경계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또 추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중청 대피소 주소를 양양군에서 인제군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라든가 그런 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또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설악산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인접 3개 시군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로 바이어를 직접 만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도가 온라인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바이어를 섭외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면서 올해 수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기업과 베트남 바이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제품에 관해 상의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출 상담이지만 참가하는 바이어들은 진지하게 제품의 성능에 대해 듣고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기계들이 만약에 고장나거나 AS 필요하면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모듈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도 쉽게 고칠 수가 있고요. 강원도 7개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여해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웹세미나, 일명 웨비나가 열린 겁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와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온라인 사업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올해 9월까지 강원도 전체 수출액은 2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짧은 기간에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최종적으로는 25억 달러를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주력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는 22% 늘어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화장품과 전선, 의약품 등이 급성장하면서 뒤를 바쳤습니다. 코로나19 직전보다 오히려 30% 가까이 수출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출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중국 화징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했고요. 이 강원 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유망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략 품목들을 런칭하는. 온라인을 공략하는 전략에 부응하듯 최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렸던 GTI 박람회도 흥행가도를 달렸습니다. 온라인 박람회를 처음 시작한 작년보다 방문객이 500만 명 늘어난 건 물론이고 수출 계약도 3억 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9천만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GTI 박람회의 연장선에서 온라인을 통한 미니 박람회 등 도내 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지난주부터 다양한 행사들로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영화 생태계를 확대하고 영화에 강릉을 입히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 기간 강릉을 배경으로 강릉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또 감독이 된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균 나이 76세, 음악을 통해 강릉과 강원도를 알리는 국내 최고령 악단 강릉 그린실버 악단의 20여 년의 활동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릉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이마리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컬러 오브 브라스로 영화제 기간 2회 상영되는데 30일에는 강릉 대도우부 관아에서 주인공 강릉 그린실버 악단의 공연과 영화 상영, 대담이 함께 마련됩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촬영지 강릉을 다시 찾은 영화 봄날은 간다의 특별 상영회는 그 어느 영화보다 더 관객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강릉 영화제 마침 오픈 전이라서 그날 딱 오픈 시간 맞춰서 예매했더라고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추가 인원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매진돼가지고 저희 둘만 왔어요.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지원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단편 제작 지원작의 하나인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강릉에서 전체 촬영하고 완성했는데 대학생들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 중 일어난 사고를 통해 내재된 관음증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또 무책임하게 죄의식 없이 얘기하는가였거든요.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프 신작전에 포함된 영화 강원도는 강원 도립극단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배우들하고 같이 캐릭터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밖에 강릉 출신 20대 여자 감독들이 연애 고민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애송이들의 브레지어도 고향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국제 행사로서 또 새로운 영화 축제로서 자리 잡고 지역민들과 가까이 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강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27만 5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강원도 전체 임금 근로자 58만 명 중 47.4%인 27만 5천 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증가한 2만 1,000명의 임금 근로자 가운데 90.4%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9.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군납 조달 체계 전환과 관련해 어제 오후 2시 국방부를 방문해 접경지역 경쟁 입찰 제외 등을 건의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농축산물 군납 계약 재배를 경장 입찰로 전환하는 것은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급식과 군납을 통합하는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과 군 급식용 식자재 납품체계 관리 감독 강화, 군납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군 장병에 환원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엿새 만에 강원경찰이 14명을 형사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업주에게 협박 문자를 20여 차례 발송하고 흉기를 들고 업주를 위협한 40대 남성을 특수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수차례 보낸 남성 등 14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 이후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피해자 요구에 따라 접근 금지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FA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전에서 대구FC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후반 초반 대구에게 결승골을 내준 뒤 계속되는 공격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FA컵 사상 첫 결승 진출의 수건을 풀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백신을 모두 접종한 확진자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724명 가운데 228명이 백신을 완전 접종한 확진자였습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앞선 9월 한 달간 돌파 감염 비율인 16%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최근 한 달간 확진자 가운데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41%에 달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강릉과 속초, 고성에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3곳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오션뷰 아파트 등에서 숙박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시가 보온재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춘천시는 최근 5년 동안 수도 계량기 동파가 821건 발생했다며 15mm에서 25mm 일반 수도 계량기에 한해 선착순으로 보온재를 무상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온재는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수도 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따뜻한 물을 흘려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설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이 생애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이 사립박물관 박경리 뮤지엄으로 단장해 문을 엽니다. 박경리 뮤지엄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작가가 살았던 원주시 흥원면의 집을 1, 2 전시실로 토지문화관의 제3전시실로 꾸몄고 책 등 관련 물품을 살 수 있는 뮤지엄숍도 갖췄습니다. 박경리 뮤지엄은 오늘부터 공식 개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